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전력거래소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려요. 항목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력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요. 늘 하던 대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셨다면은 요걸 보셨죠. AI 자기소개서 평가 그것도 80%.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 작성 가이드가 있죠. 항목에서 각 항목에서 적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작성 가이드대로 하면은 감점 당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합격 예정 배수가 150배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AI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직무 역량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려고 하면 항목 설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 항목에서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딱 나타나야지 이게 뭐 5점, 4점, 3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전력거래소 항목 구성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단순 줄 세우기 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자 수도 500자가 아니라 지금 800자죠. 실수를 유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줄 세우기용, 즉 적부 이제 판정의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AI 자기소개서는요, 평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축이 됩니다. 시중 인터넷이나 취업 사이트, 대학 등에서 막 자기소개서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처리한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해서 이런 지원자들, 이 직무의 지원자들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하구나. 합격자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때 그 평가되는 기준이 뭐냐면요. 특정 단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리고 어휘가 적절한 어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단어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나 맞춤법 등을 통해서 뭐 몇 개 틀리면은 몇 점 감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AI 자기소개서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이 평가하는 것만큼 AI가 발달을 하지 못했고 단순히 단어와 단어가 뭐 있다 없다 라벨링이죠.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이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하는 정도와 그 다음에 문법하고 맞춤법 평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AI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은 반복적 표현. 그러니까 뭐 내가 성실함을 강조하고 싶으면 성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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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합니다.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AI가 이 사람 성실하구나. 이렇게 라벨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한 워딩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걸 조금 속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 그 직무기술서에 있는 단어 워딩을 만약에 거기에 뭐 주도적 사고라고 적혀 있으면 주도적 사고를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적는 걸 조금 꺼린단 말이죠.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AI는 그런 게 아니죠. 이번에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무기술서 상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AI 자기소개서 평가에서는 맞춤법,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춤법 틀린 게 없는지는 최종 제출 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사람이 평가하는 자기소개서와 AI가 평가하는 자기소개서 평가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항목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항목 1번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발전시킨 경험. 요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플롯을 가지고 적어 주십시오. 사실 요렇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정해주면은 적기가 쉽죠. 반면에 요 내용이 빠지면은 AI 자기소개서 평가에서는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 상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자기 개발 능력 정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지식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아인식 능력,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분석하는가, 경력 개발,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 스스로의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외부 환경 관리를 통제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자, 말들이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어떤 직무 목표가 있으면 그 직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계획하고 목표 세워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AI 자기소개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상에 있는 지식 관련 키워드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단어 키워드들과 뭐 직무 수행 내용에 적혀 있는 거, 직무기술서 상에 그런 키워드를 그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표, 필요, 계획, 노력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의 평가 요소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기반의 지식 확인하셔가지고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포함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지식 키워드 고르셨겠죠. 어떤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거랑 직무 기술서 상의 직무 수행 내용이랑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생각하신다면 일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교육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었던 외부 직무 교육이 있다면 그 외부 교육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여 어떤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무 목표는 이거였는데 필요한 능력. 자, 그 직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이것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보충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들이 이렇게 말해줬고요. 이런 능력이 키워졌으므로 지원 직무 중에 자신 있는 업무는 요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칭찬 들었다. 혹은 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았다. 혹은 뭐 뒤에 뭐 습득을 했는데 뒤에 인턴 가서 이런 업무를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런 능력이죠. 이런 지식과 이런 지식을 습득하여 이런 이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요거는 면접 대비 문장입니다. 면접 갔을 때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요 첫 줄만 읽어도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면접용이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AI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직무 목표가 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습득하기로 세부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EMS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채워넣었고요. 노력했지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는 요렇게 채워넣습니다. 뭐 자격증이나 외부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역량들을 채워 넣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요런 데이터, 요런 EMS와 데이터 관련 지식을 확보하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다 혹은 뭐 어떤 사람에게 너 스펙 좋네 뭐 이런 거 요 정도로 짧게 기술되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요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항목에서 요청한 내용만 다 잘 들어가면 되고 대신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키워드들 자체가 정기 직무의 직무 기술서에 있는 지식 관련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웬만하면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직무 기술서에 있는 워딩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2번은 팀 단위 단체 업무에서 남들이 꺼려 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직업윤리 중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 거냐면 봉사정신이죠. 자신의 이해를 생각하면은 남들이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걸 갖다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이해를 생각하기보다 국가나 기업이나 이제 남을 위해 애써 일한다면은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봉사 정신을 평가하는 거고요. 혹은 팀워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팀워크에서 이제 그 NCS에서 말하는 팀워크의 정의가 뭐냐면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반드시 팀에는 필요한 일인데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 내가 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니까 스스로 내가 나서서 보완했다. 이건 팀워크 능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팀의 목표에 필요한 걸 갖다가 했다. 그리고 남들을 배려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했다. 요 정도 이제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비슷합니다. 다들 이렇게 기술하실 거잖아요. 남들이 꺼려 하던 일을 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다 똑같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차가 별로 발생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단, 이 면접 대비해서 단 끝까지 수행했던 이유가 팀의 목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요렇게 기술하시거나 아니면은 요런 거 좋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다들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창 시절이었는데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그 역할만큼은 다들 역량 부족이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전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저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 향상의 스토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갖다가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팀원들을 배려해서 저는 그 일을 스스로 맡아서 끝까지 수행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갈씩 문장을 적습니다. 면접 대비용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AI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혹은 난이도가 높은 일이었다. 그래서 팀원들이 꺼려했다. 꺼려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행한 이유가 그 결과 그리고 깨달은 점을 기술하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제 수행했던 이유, 요게 나오는 걸로 봐서 책임감을 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행 중 겪었던 어려움과 끝까지 수행했던 이유,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또 세부 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감을 평가하는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요 내용만 들어가면은 그 수행 중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했음이 다만 들어가도 책임감 부분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자세히 기술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두 갈씩에는 이런 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냥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꺼려하는 어떤 경험에서 스스로 지원해가지고 제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꺼려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실력이 부족했다든가, 다들 뭐 영향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예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다들 꺼려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꺼려한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자신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표현 좋겠죠. 만약에 직무 관련된 거면. 그리고 팀원들을 배려해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책임감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면 작성이 엄청난 난관이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수업 시간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수행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였고 왜 내가 끝까지 했느냐 일단 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했다 뭐 요런 내용보다는 요런 내용이 좋습니다. 팀의 목표 팀의 성과가 나한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했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팀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갖다가 둘 다 기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느낄 수 있겠죠?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 동료들이 어려운 뭐 하는 부분을 보완하면 팀의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서 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은 뭐 책임감으로 끝내게 되면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워크 또는 책임감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 2번 마무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항목 3번 가면 되겠죠. 사실 항목 2번에서 책임감을 중점적으로 안 다뤘던 게 요렇게 이제 항목 3번에 책임과 성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 2번에서는 책임을 중점적으로 안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설정했던 목표, 역할과 책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부분,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갈등 관리까지 평가합니다. 사실 AI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명확하게 한 개 능력만 평가한다면 정말로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그 항목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덕지덕지 여러 가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대로 AI가 평가하기 힘듭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줄세우기용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이제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책임과 성실, 갈등 관리 정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수정할게요. 대인관계 팀워크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리더십하고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리더십하고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다가 평가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덕지덕지 여러 가지 붙어 있죠. 근데 뭘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실은 뭐냐면요,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뭐 현재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팀에서 더 나은 성과, 시키지 않았지만 팀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앞서 항목 2번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어진 이제 업무죠. 주어진 업무나 책임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끄는 게 아닙니다. 팀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팀원들을 동기부여,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팀원이 어떤 이제 행동을 했는데,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런 좋은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이게 동기부여고 행동 변화예요. 이런 걸 갖다가 리더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 능력은 간단합니다. 팀 내 갈등이 발생했으면 원인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만 내놓고 적극적으로 개입만 하면 돼요.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함돼야 되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항목 자체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리더십, 갈등 관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가지, 갈등 관리, 성실, 뭐 책임까지 골고루 비벼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비비느냐? 요런 겁니다. 우선 두 갈씩은 성실 부분을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성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를 두 갈씩으로 면접용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평가용으로 내용을 구축해 나갑니다. 처음에 팀의 목표는 요거였고요. 자신의 역할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요렇게 노력했고,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요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요렇게 저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뭐 세 가지를 다 기술하셔도 되고요. 이 성실, 책임, 갈등 관리 다 기술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사례로 하셔가지고 뭐 기술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면접용이죠. 어떤 영화제 스텝 활동 당시에 조직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과 창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가죠. 저의 역할은 스텝이었고 주로 요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팀의 목표가 이제 뭐 관람객 유치와 이게 빠졌죠. 팀의 목표는 관람객 유치와 안전관리였고, 자, 안전관리였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 안전관리였고, 저의 역할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되겠죠.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성실 사례, 책임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저의 책임 사례는요. 자, 책임 사례는 이렇습니다. 책임 뭐라 그랬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을 수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관람객 안내 역할이었는데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리플렛도 없었어요. 요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업무를 다 하면은 그냥 책임 사례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뭐고 없습니다. 그냥 면접 때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 사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별로 사례를 따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사례로 이제 행사 홍보는 단순히 이제 그 행사 리플렛을 나눠드리는 거였다. 이것만 다 하면 되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이게 리플렛 나눠주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조직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실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들어가면 되겠죠. 갈등 관리가 이제 동료들끼리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원인 분석 들어가면 됩니다. 양측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비슷한 방법이었는데 이 단순 의견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진 거더라. 그래서 이렇게 A, B가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야 A 말이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이제 B는 이제 다음날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둘의 의견을 둘 다 반영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감정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갈등 관리입니다. 꼭 이런 사례가 아니라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걸 수행한 사례로 책임 사례, 그 다음에 더 나은 성과 창출, 팀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갖다가 간단하게 기술하시는 게 성실 사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인 분석해서 갈등 해결했던 사례 요게 들어가면은 갈등 관리라는 거죠. 세 개만 쭈루룩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깨달은 점으로 제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감과 그 다음에 팀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한 성실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의 적절한 계획과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AI야 나 이런 거 너희가 평가하고 싶은 거 모두 느꼈어.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자 평가되는 사례들을 갖다가 쭈루룩 적고 깨달은 점까지 AI야 나를 잘 평가해줘. 성실함, 책임감, 갈등 관리 능력 평가해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작성 예시 지금 공개해드린 보여드린 작성 예시들은요 블로그에 고정 댓글 링크 지금 이제 영상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